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중2-1 국어지역사 5-1의 명태규환이라고 하는 지문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태규환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소재로 해서 사라진 국민생선 명태가 지금 언제 어떻게 복원되고 있는지 성공적인 복원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문입니다. 그리고 글 안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사진, 도표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소제목도 중간중간 달아서 읽는 이가 구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명태가 복원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객관적 성격의 기사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체 자료를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 매체 자료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 매체 자료가 내용과의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명태 복원 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 그리고 이 글은 기사문이기 때문에 기사문의 구성 요소들을 묻는 문제들도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는 처음에 명태의 기한이라고 하는 제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에 해당되는 표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표제라고 하는 건 내용 전체를 간결하게 표현해주는 기사문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표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작은 제목인 부제가 밑에 있죠. 그래서 집 나간 국민생선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작은 제목인 부제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표제와 부제,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나타내주는 전문이 간략하게 요약돼서 처음에 제시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본문이 제시가 되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5번째 단계로 참고사항이나 글쓴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덧붙이게 되는 해설이 맨 마지막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문의 구성은 표제와 부제, 그 다음에 육하 원칙의 전문,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인 본문, 그 다음에 참고사항인 해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의 내용을 보면은 생태탕, 코다리찜, 명란젓과 같은 명태 요리의 종류를 열거해 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태를 굉장히 즐겨 먹고 좋아하는 생선인데 2008년 이후에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우리 국산 명태를 다시 먹는 날이 올까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전문의 내용은 국민생선이었지만 사라졌던 명태의 양식이 새로이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을 중간중간에 달아서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민생선 명태라는 소제목을 달아서 명태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태만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생선이 있을까? 생태, 동태, 코다리, 노가리, 황태, 수많은 수많은 이름들을 열거해주면서 명태가 이렇게 우리 식단에 많은 다양한 요리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태가 바로 국민생선이다 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진 자료가 하나 붙어 있죠. 코다리찜과 노가리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요리의 사진을 이렇게 제시해서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가 보다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진 자료의 효과,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이해를 돕는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대로 매체 자료의 효과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생선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에겐 딱 맞는 국민 생선이다. 그래서 한 해 25만 톤이나 소비한다. 그래서 명태를 국민 생선이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식단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기 있는 생선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한 해 25만 톤이나 소비가 된다 라는 게 두 가지로 국민 생선의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밑에 있는 걸 보면 국산 명태가 사라졌다는 소제목으로 다음 챕터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가 사라지게 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겨우 한 해 1톤 정도밖에 잡히지 않는다. 7만 톤에서 1만 톤도 아니고 7만 톤에서 딸랑 1톤으로 줄었죠. 뭐 0.00%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급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태가 사라진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명태가 사라진 원인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어린 명태까지 마구잡이로 잡은 것.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기후가 변하면서 동해 표층 수온이 변한 것. 자, 그래서 어린 명태까지 잡았다. 두 번째는 수온이 변했다. 자, 수온이 변한 게 왜 명태가 사라진 원인이냐는 걸 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명태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류인데 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명태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수온이 변해서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게 구체적인 두 번째 원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동해 표층 수온이 변하게 된 건 왜 그럴까라는 건 수온이 오르게 된 게 1970년부터 2016년까지 바닷물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명태는 사라지고 고등어, 멸치, 고등어 등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온대성,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명태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다른 매체 자료를 활용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어획량의 변화를 통해서 명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잡히지 않는다, 급감하게 되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어종이 예전에 명태, 정어리, 갈치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밑에 그림을 통해서 정어리, 명태, 갈치와 같은 것들이 오징어, 멸치, 고등어 이런 식의 물고기들로 바뀌게 되었다. 어종의 변화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그림이라고 하는 매체 자료가 활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변화 그래프, 변화 도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변화 도표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제공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그 변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어종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물에 대한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도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효과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물 상황에 대한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는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해서 명태가 사라진 모습들과 그 다음에 완전 양식의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집 나간 명태를 다시 되찾기 위한 양식 과정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산 명태를 대량으로 번식시킬 수 있도록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죠. 자, 프로젝트의 목표가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완전 양식 기술의 개념과 과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완전 양식이라고 하는 건 명태를 인공적으로 키워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완전 양식이라고 부르고, 이 완전 양식을 위해서 그 과정은
명태를 잡아 수정란을 얻고 인공적 부화를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인공적으로 부화한 어린 고기를 성체로 사육한다. 다시 한번 수정란을 얻는다.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 라는 게 완전 양식 기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 양식에 어려움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 단계, 먼저 동해에 있는 살아있는 명태를 잡는 게 첫 번째 단계여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동해에서 명태를 찾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팀은 한 마리에 50만 원씩 현상금을 걸었다는 걸 통해서 그 어려움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현상금까지 걸며 간절히 찾은 덕분에 자연산 명태 한 마리를 구할 수 있었고 거기서 수정란 53만 개를 얻어서 인공부화에 성공을 했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완전 양식 과정을 표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고기가 부화했고 방류하고 산란하고 이런 과정들이 표로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인공부화를 통해서 막 태어난 새끼 명태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매체 자료가 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명태가 어떻게 성장하고 양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다시 한번 도해가 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매체 자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명태 치어 사진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사육 과정이 나타나고 양식 과정 표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성공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다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 성장 발달 과정의 도해를 제시해 줘서 명태의 양식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자, 그 다음 챕터를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태 완전 양식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구팀은 명태가 살기 적절한 수온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수온과 수준의 병원치를 연구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고려한 것이 바로 명태의 먹이였죠. 그래서 새끼 명태에 적합한 저온성 먹이 생물이 당장 없었기 때문에 로티퍼를 먹이로 사용을 했는데 로티퍼는 섭씨 25도씨 이상의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로티퍼는 명태와 달리 저온성 생물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티퍼가 결국에는 제대로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심지어 수질을 악화시키기도 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명태가 살고 있는 저온성, 이 수질에 맞는 저온성 먹이 생물 배양에 연구팀은 성공을 했었고 그래서 저온성에서 자랄 수 있는 로티퍼만을 따로 배양하는데 성공해서 결국에는 저온성 먹이 생물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는 모습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도 함께 개발을 해서 이 사료를 통해서 명태가 자연 상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숙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빨리 성숙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자연 상태 명태는 3, 4년이 걸렸지만 연구팀의 명태는 1년 8개월 만에 성숙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명태 완전 양식을 하는데 결국에는 세계 최초로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구팀의 노력으로는 명태가 살기에 적절한 수온을 찾았다. 명태 수준의 병원체를 연구했다. 저온성 먹이 생물의 배양 장치를 개발했다. 네 번째,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를 만들었다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티퍼 사진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명태 양식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로티퍼 사진은 명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명태에 먹인 로티퍼를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매체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해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은 명태 오늘과 내일에서 명태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결국에 동해에서 잡힌 명태를 잡아서 유전 정보를 확인했더니 인공적으로 키워 방류한 명태가 자연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 그래서 명태를 자연에 방류한 이유가 나타나 있죠. 명태를 자연에 방류한 이유는 자연에 적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 방류를 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자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변순규 박사라고 하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부여된다는 선지는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태를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대로라면 우리 식탁에 국산 명태가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설 부분에서는 자연에 잘 적응한 인공양식 명태, 그리고 앞으로의 명태 양식 계획들, 전망,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에 해설로 제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신형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태에 귀한 내신형 기출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으로는 이 글에 나타나 있는 매체 자료의 효과가 뭘까? 내용과의 적절성이 맞는 걸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체의 효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2번 문제를 보면은 연구소에서 양식되고 있는 명태 치어 사진이 있죠. 자, 이번 문제가 보기에 사진 자료를 덧붙인다고 할 때 자료에 들어갈 위치와 그 효과로 적절한 것. 그래서 아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사실 그 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의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사진의 효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4번에 있죠.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그 사진 중에서도 치어 사진, 막 깨어난 그 명태의 새끼 사진이기 때문에 인공부화에서 막 깨어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적절성으로 따져봤을 때 4문단을 보면 4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질 좋은 수정란 53만 개를 얻어 인공부화였다. 그래서 인공부화라고 하는 내용과 가장 적절한 자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치는 4문단의 위치가 되고 효과는 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의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적절한 보기는 4번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마문단에서 자료 1번을 제시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자료 1번 같은 경우에는 앞 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자, 이번 매체 자료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는 과거에는 명태, 정어리, 갈치 이런 생선이 많이 잡혔다면 지금은 고등어, 멸치, 오징어 이런 잡히는 어종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실물이나 상황에 대한 특징을 묘사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물 상황에 대한 특징을 묘사했다라는 건 3번 보기에서 3번 선지에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에 있는 지표면을 축소해서 지리현상을 보여준다, 지리현상 같은 건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번에 대상의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한다라는 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의 효과죠. 그 다음에 4번 대상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건 우리 지문에서 봤었을 때는 양식 과정을 보여준 도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5번에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라는 매체 자료의 효과와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체 자료의 적절한 위치 효과들을 확인하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중2-1 국어 지역사 5-2단원에 있는 내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라는 지문의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착시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강연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시현상이라고 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연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착시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인 착시현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착시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착시현상의 과정이 무엇인지, 착시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내용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 전달 성격의 강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5단원 자체가 매체 자료의 활용에 관련된 단원이기 때문에 강연 중간중간에 매체 자료가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매체 자료도 5-1단원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매체가 활용됐는지 이 매체 자료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묻는 건 5-1단원과 마찬가지로 같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연의 내용이기 때문에 강연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말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기를 할 때 강연 말하기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 강연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몇 문제 출제가 되었으니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착시 현상들을 사례, 그리고 이 다양한 착시 현상의 원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강연의 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강연의 글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소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희입니다. 라고 자신의 직업, 그리고 이름, 이런 자기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인지심리학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이란 용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지심리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의 특징을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이런 말하기가 나타나 있죠.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파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서는 중심 소재인 착시가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착시의 개념 정의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필요 없거나 잘못된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 바람에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본문에 나타난 착시의 정의에 해당되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렇게 보았다고 착각하는 현상, 이걸 착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이 착시의 예로서 그림이란 매체를 통해서 착시의 첫 번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연의 글은 착시 현상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림을 통한 착시의 사례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한쪽 눈을 가리세요. 그래서 불을 끄고 한쪽 눈을 가리는 건 착시를 유도하기 위해서 착시를 유발하기 위한 요소죠. 그래서 착시를 경험하기 위한 요소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착시를 유발한 요소는 불을 끄고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는 모습이죠. 자, 동전 3개가 있는데 500원, 100원, 50원 동전이 같이 있습니다. 어떤 동전이 가장 멀어 보이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정상적으로 착시가 일어났다면은 똑같은 크기의 세 가지 동전이 있을 때 500원 동전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일 거다. 그래서 착시로 나타난 현상 자체는 500원, 100원, 50원 동전이 똑같이 크기가 보인다고 했을 때 500원 동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게 바로 착시 현상의 첫 번째 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크기로 같은 평면에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동전셋이 다른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 자, 이거는 첫 번째로 배경은 어둡고 우리는 한쪽 눈마저 가렸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착시를 일으킨 요소가 배경은 어둡고 눈을 가렸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착시가 일어나지는 않죠. 착시가 일어난 이유는 다시 세 줄 내려와서 보면 500원 동전이 100원 동전보다 크고 100원 동전은 50원 동전보다 크다 라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500원 동전이 100원보다 크다라는 동전 크기에 대한 배경 지식과 다시 두 줄 내려오면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인다는 원근감에 대한 배경 지식이 같이 있죠. 그래서 동전의 크기에 대한 배경 지식 첫 번째, 두 번째는 원근감에 대한 우리의 배경 지식 두 번째. 이 두 가지 배경 지식을 통해서 크기가 똑같이 보인다면 500원 동전이 가장 멀리 있을 거다라고 우리의 뇌가 판단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을 통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난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착시 현상에는 500원 동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착시 현상의 원인은 동전의 크기, 원근에 대한 우리의 배경 지식이 바로 착시 원인이다 라는 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현상은 500원 동전이 멀리 보인다. 착시의 현상은 500원 동전이 멀리 보인다고. 원인은 크기와 원근감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길의 사진이죠. 그래서 노란 막대기 두 개가 보이는데 어떤 길이가 실제 길이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철길의 사진을 봤을 때 위에 있는 막대가 더 길다고 착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근감에 따라서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 번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운 사물은 크게 보인다는 배경 지식이 적용돼서 첫 번째 동전에 대한 착시 현상과 이 철길에 있는 노란 막대의 사진은 둘 다 착시의 원인이 동일하죠. 동일하게 원근감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착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공통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착시 현상에 나타난 배경 지식으로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번의 사례로는 그림 속 판자 위에 네모칸의 녹색 원통이 세워져 있는 착시 현상인데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를 보면은 동전이나 그 다음번에 있는 사례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원통형에 관련된 사례는 출제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거의 첫 번째 지금 얘기했던 동전 크기 사례와 네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 네 번째 사례와 첫 번째 사례를 중점적으로 좀 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사례는 밝기의 차이인데 A와 B 있는 데를 보면은 A, B는 두 칸의 밝기는 같지만 우리는 B가 더 밝아 보이고 A가 더 어둡다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배경 지식은 그림자가 들으면 어두워진다라는 배경 지식이 활용돼서 우리의 뇌는 착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배경 지식은 기억할 건 딱 여기입니다. 그림자가 들으면 어두워진다라는 배경 지식 때문에 착각이 일어났다. 이 원인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세 가지 사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줄 때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통해서 보여줬었죠. 그래서 사진, 그림,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착시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5-1단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적인 느낌을 주고, 그림이나 사건, 사파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나 상황을 묘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죠. 같이 이 매체의 효과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쪽에 밑에 있는 표를 보면 강현재가 생각하는 착시 현상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불필요한 배경 지식이 개입됐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우리의 뇌는 착시로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사물을 두 번 본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감각 그대로 망막에 맺힌, 눈에 있는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감각의 배경 지식을 적용한 결과대로 보는 것. 그래서 감각 그대로 보는 것과 배경 지식을 적용해서 보는 것, 이 두 가지로 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착시는 이 두 번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착시는 옳다 그르다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착시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착시라고 하는 건 옳다 그르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오답선지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사진과 그림인데요. 자,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동정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사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 사진과 그림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사진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가 작게 보이고 보호구역이 크게 보여서 문맥이 이 표시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진일은 운전자의 눈높이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사진이는 마치 글자가 떠오르는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사진이는 운전자의 눈높이에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착시 현상이 우리에게 우리 생활에 이롭게 활용되는 사례로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착시 현상을 가지고 이 표시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강연의 글이기 때문에 강연에 말하기 위해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6번째 줄을 보면 글자 윗부분을 아랫부분보다 두껍고 크게 해서 윗부분을 더 가깝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이 표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 해결 방법이죠. 자, 이 해결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라는 원근감의 배경지식을 똑같이 앞의 사례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눈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눈동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착시 현상이 우리 실생활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착시 현상을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표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망막에 맺힌 상과 배경 지식을 정해서 본 상이 일치할 때, 그래서 배경 지식과 실제 감각의 모습이 일치할 때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망막에 맺힌 상,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 본 상과 배경 지식을 적용해서 본 상이 불일치할 때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착시 현상을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사례로서 그림 1, 사진 1,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운동자의 눈높이에 보이지 않는 1과 운동자의 눈높이에 잘 보이는 2, 이것의 차이점은 윗부분을 두껍고 크게 이렇게 그려서 멀리 있는 것도 크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착시 현상을 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현상, 착시라는 건 자연스러운 인식이다. 그래서 착시라는 건 자연스럽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식이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의 내용들을 착시 현상에 관련된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착시 현상의 모습, 그리고 착시 현상의 개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형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내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내신형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착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원인과 특징, 개념 이런 것들을 주로 묻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문제,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가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에서 1번의 착시의 개념, 착시의 개념은 배경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심리학의 뜻, 강연자의 직업과 전공과 같은 2번과 3번의 선지에 해당되는 건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할 때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인지심리학의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무엇을 느끼거나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 인지심리학이라고 인지심리학의 연구 분야도 제시되었죠. 자, 5번 착시 현상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얼핏 보기에 5번이 맞아 보이지만 착시 현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그 표시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판을 착시 현상을 활용해서 유익하게 실생활에 이롭게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이네.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은데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5번에 착시 현상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여기 있는 지문은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착시 현상을 활용하는 방법은 본문에는 있지만 문제 지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착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1번 착각하게 보는 현상. 당연히 착시라고 하는 건 착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문단의 개념 설명에서 제시가 됐죠. 2번 현상이 일어나는 감각은 청각이 아니라 시각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감각에서 실제와 다르게 느끼게 되는 현상이다. 4번 배경지식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 5번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모두 앞에서 제시된 내용이죠. 잘못된 건 청각이라고 표현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라를 바탕으로 할 때 동전이 서로 다른 거리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 자, 동전이 다른 거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건 두 가지 배경 지식 때문이었었죠. 동전의 크기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원근감에 대한 배경 지식, 이 두 가지였는데, 자, 여기서는 원근감이라고 하는 보기는 선지로 나타나지 않았고 3번의 동전의 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나타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의 동전의 색깔이라든지 2번 세로로 배치했다든지 4번 금액이 다르다든지 5번 동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와 같은 경우에는 동전의 크기와 관련된 배경 지식과는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강연자의 불을 끄고 청춘의 한쪽 눈을 가리게 한 이유로 적절한 것.
자, 불을 끄고 청춘에게 눈을 가리게 한 이유는 아까 본문의 지문을 설명할 때 착시 현상을 유발하기 위한 요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착시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청주가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의 방법을 위해서 불을 끈 건 아니죠. 2번 착시가 더 잘 하기 위해서 2번이 되겠죠. 착시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청중을 강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도 관련이 없고, 4번 대상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을 끄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없죠. 당연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5번 착시 현상의 원인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을 끄는 것이지 불을 끈다고 해서 원인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개념들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